안녕하세요. 별에는 밤 제이입니다. 와, 오늘 저녁에는 비가 무지하게 많이 내리네요. 저녁 8시 10분경에는 서울 동북권은 호우경보가 떴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거의 옷을 입고 수영을 하다가 온 것처럼 온 옷이며 신발이며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귀가를 했습니다. 일단 키친타월 꺼내서 신발 빨리 수습하고 대충 물 샤워하고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책 읽어드리려고 일단 다시 컴퓨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도서의 일부 우아하게 이기는 법에 있는 씬 1과 씬 3를 읽어드릴 겁니다. 책에 저작권과 판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전체를 읽어드리진 못해요. 다만 제가 이 책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특히 더 와 닿았던 부분들을 줄이고 줄여서 하루에 씬 한 2개 정도씩만 짤막하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녁 식사하시고 또 샤워하시고 포근한 잠옷 입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씬 1. 버럭하는 마음을 빨리 가라앉히기. 분노라는 글자 앞에 D라는 알파벳 하나만 붙이면 danger, 위험이 된다.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가만히 있는 편인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을 내뱉어 버리는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고 한참 뒤에야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는 편인가? 당신 잘못도 아닌 일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을 한다면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건 말도 안 돼.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이런 일까지 감수할 만큼 월급이 많은 건 아니잖아?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이해할 만하기는 해도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왜냐고? 당신이 감정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적대적인 분위기만 고조되기 때문이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경우 더 큰 상처를 입고 만다. 이제부터는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목표를 세워보자. 언어적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는 여유를 갖게 하는 기법을 알아보자. 텅후 원칙. 공감은 성숙의 가장 좋은 지표이다. 자, 어떻게 하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건 사실은 당신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나라면 어떨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공감의 질문을 던져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자. 이 질문은 즉각적으로 적의를 없애줄 만큼 강력하다. 상대의 행동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공감의 질문을 통하면 최소한 그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게 된다. 공자도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용서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 이는 용서를 향한 첫걸음이다.
텅후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보자. 그 역시 공감의 질문을 통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 3년을 요양원에서 보내셨어요.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이 정말 끔찍했죠. 늘 불평만 하셨거든요. 같은 방 환자에 대해, 문병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여기저기 아프다는 데에 대해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으셨죠.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루 18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귀가 멍멍하도록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과 늘 같은 방에서 지내야 한다면 어떨까? 며칠이 지나도 어느 자식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 제 이기적인 분노가 사라지더군요. 시간을 갖고 어머니의 일상을 생각해보자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는 건 그야말로 최소한의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상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선택지는 2개다. 당신은 생각 없이 반응해 불편한 마음을 곧이곧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린 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다. 씬 3. 내가 옳은데도 협상해야 하는 이유. 분노의 한순간을 이겨내면 100일 동안의 슬픔을 피할 수 있다. 나라면 어떨까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라는 2개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에 대한 빈정거림에서 벗어나 공감으로 향하게 된다. 상대의 공격적인 행동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확실히 밝히지 못해도 좋다. 그저 이유를 고민하는 몇 초의 시간 덕분에 당신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될 테니 그걸로 충분하다. 어느 워크숍 참가자는 내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신경을 거스른 사람이라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야죠. 상대가 선을 넘었는데도 왜 저만 평화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옳은데도 협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 라는 대사가 붙은 신문 만화를 보여주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상대가 불친절하게 구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늘 까다로운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가족치료학자인 버지니아 사티어는 남들의 제한된 인식이 나를 정의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라고 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우리의 제한된 인식으로 남들을 정의하지 말라는 말이 된다. 참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다. 내 인내심을 독하게 시험하는 상대에게 똑같이 맞서고 싶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당신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무례한 상대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는 당신의 행동은 또다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공감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로 내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
승자 없는 싸움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준다. 모욕에 복수하기보다는 무시하는 편이 좋다. 또 다른 워크숍 참가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이 특별히 힘든 하루를 보낸 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저 게으른 데다가 일도 서툰 직원일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럴 때에도 제가 못 본 척 참아줘야 하나요? 좋은 지적이다. 서비스가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우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그저 어깨만 으쓱 하고 무시할 수 있다. 혹은 그 나쁜 서비스를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작정했다면 다음 네 단계를 통해 보다 건설적으로, 다시 말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1단계. 무례한 직원을 상대로 화를 내지는 말라. 여기서 얻는 만족감은 지극히 일시적이다. 게다가 당신의 행동은 직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한층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뿐 서비스를 개선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지는 못한다. 2단계. 실례지만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공손하게 물어라. 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직원은 좀 더 정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익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서비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3단계. 고객의 권리를 분명히 전달하라. 저는 오랫동안 이 상점을 이용해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제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저를 존중해 주세요. 4단계. 3단계까지의 노력이 별 효과가 없다면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부탁하라. 책임자가 자리에 없다면 이름을 알아놓고 나중에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도록 한다. 책임자를 만나게 되면 직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라. 서비스가 형편없었다고 화를 내면 책임자는 직원을 야단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침착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상황을 설명하라.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법이다. 우리는 옳거나 행복하거나 둘 중 하나다. 심술궂은 상대에게 동정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권장되어야 할 자세다. 달라이라마는 남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동정하라. 스스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동정하라. 라고 하였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상처로 되갚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둘 다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괴테는 상대가 이상적인 존재인 양 행동하면 정말 그렇게 되게끔 도와주게 된다. 라고 하였다.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 사람에게 성내기보다 공감한다면 상대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나와 상대 모두 행복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책의 바로 뒷장에는
버럭하는 마음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한 행동 전략 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내일 읽어드릴 부분은 어떤 챕터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일은 제가 읽어드릴 챕터가 씬 8과 씬 9입니다. 제목은 인간의 뇌는 부정형을 모른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 해야 할 말이라는 챕터입니다. 여러분, 아마 귀가하실 때 저처럼 비를 잔뜩 맞고 쫄딱 젖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일찍이 귀가하셔서 식사하시고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편안한 밤, 그리고 포근한 밤 보내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히 주무세요.